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이제는 그 연인끼리 이렇게 사귀다가 네. 헤어질 때도 잘 마무리를 하던가 뭐 확실하게 맞아, 서로 맞아요. 스토커들 너무 많아갖고요. 네. 별의별 사건들도 많고 진짜 서로 사이좋게 잘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일단 연인이 없고요. 아이고 이런. 오진아 씨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뭐 깔끔하잖아요. 네.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더라고. 만나면 끝을 안 보고 계속 연장선이니까 이별은 없죠. 아, 그렇죠. 예. 물론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말이죠. 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헤어진 옛 연인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연인한테 보냈는데 이제 연인이 결혼을 하고 연인의 남편이 선물을 받았어요. 네. 선물을 딱 뜯었는데 오디오가 하나, 홈시어터 기기를 하나 받아가지고 네. 아이고 뭐 이런 걸 누가 보냈나 이러면서 전기를 딱 꽂았는데 바로 폭탄이 설치된 오디오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남성이랑 근처에 있었던 두 명이 같이 숨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 결혼 선물로 홈시어터 기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뜯어서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꽂아서 했는데 터졌고 상황을 보니까 이 신부의 옛날 남자친구 연인이 앙심을 품고 네.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폭발할 때는 신부는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화는 면했는데요. 자기랑 사귀다가 두 번째 부인이 돼달라고 요구했대요. 더 웃긴 거는 이제 유부남인 거죠.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는데도 뭐 일본이 아니라 인도가 일부 다처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준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경찰에 체포된 후에 옛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하고 결혼을 해서 화가 났다. 뭐 이렇게 범행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예. 사랑일까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사랑이지 않을까요? 네, 잘못된 사랑. 네. 잘못된 사랑이죠, 물론. 예. 하여튼 이별도요. 예쁘게 서로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뭐 인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줄 모르겠지만 양다리가 아니라 일단 유부남이잖아요. 네. 그럼 뭐 사귀면 안 되는 사람을 사귀었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고. 제 생각에 사귄 것도 아니고 혼자 막 좋아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럴 네. 수도 모르겠죠. 네. 네. 자, 첫 곡 듣겠습니다. 바버레츠 네, 바버레츠의 봄맞이. 봄맞이. 네. 봄이 가기 전에. K타운 BBQ 낙원떡 카페 김시현내과에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 1부 도와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알고 싶으신 씨는요. 좀 전에 헤어진 여친 앙심 품고 폭탄 보낼 짤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참 존경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요? 예? 왜요?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네. 다시 만나주세요 이러면서 제발. 찾아간 거예요. 이거 동화인데. 이건 동화 있었는데. 거의 이건 진짜 동화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여친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움직이지를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몇 시간 동안 21시간 동안 야. 무릎을 꿇고. 예. 꼼짝도 안 하고 이 정도 되면 그 여자친구는 이 남자를 받아줬을까요?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봤는데 이 정도면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전 무서워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무섭다. 그러니까 뭔가 집요하고 일단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군요. 그쵸. 너무 세게 이러지 말고 뭘 그건 보내지. 싫어하니까 네. 싫어하니까 그런 거고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나랑 사귀어줘 이러면은 당연히 그래 좋다 이렇게 됐겠죠. 서로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나요? 사귀었는데 아니 만약에 뭐 나한테 마음이 있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와서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오케이 할 거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말만 해도 오케이 콜 나도 똑같은 마음 이랬을 거예요. 김소영 씨 경험에 의해서는 그렇겠지만 오진아 씨 워낙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아. 기회가 안 왔죠.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야. 김소영 씨 지금 제 눈에 넣는 데만도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이게요 사이즈별로 시간이 다르거든요. 눈에 넣는데 굉장히 네. 오래 눈으로 들어가야 일단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일단 안 차. 어쨌든 이 남성은 네. 그 꽃까지 사갖고 와서 장미꽃까지 사갖고 와서 오후 1시에 왔대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1시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할 일도 없지. 예. 뭐 경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아 신고를 했나 보다. 예.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가십시오. 예. 근데 아 여기서 무릎 꿇는 게 불법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놔둬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자 친구는 이제 퇴근을 했어요. 예, 퇴근했는데 받겠네요 그러면? 봤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이 남자 그래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날 밤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듣지 않니 뭐 그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그러고 있었다면서요? 다음 날 아침에 비가 왔어요. 비가 막 내렸대요. 처절하다. 자, 그리고 기온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이 남자가 추워서 너무 추웠대요. 음. 그래서 자리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야지. 자리를 떠났답니다. 잘 떠났네. 그거 더 빨리 떠났으면 좋았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로 끝이 나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동영상 네. 그 중국 동영상 웨이보에 확산이 되면서 1억 5천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 이 진짜 떠나나 안 떠나나 얼마나 지켜보고 싶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마 그 여자도 딱 이렇게 조금씩 내다봤을 거야. 계속. 그럴 수도 있죠. 아직도 있네. 아직도 있네 이렇게.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면서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거 조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는 건 좋아하는데 어.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공개적으로 마치 둘이 사귈 것처럼 그렇게 예. 하면 싫어하죠. 그 옆에서 막 뽀뽀해 뭐 받아줘 막 이러면은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기도 해요. 안 아니, 받아주죠. 아니 일단 안 좋아하고. 받아주고 예. 이렇게 딴 데 가서 조용히 달래. 너 좀 약간 그 마음 상할까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자리에서 그거를 안 받아주고 그러면 되나? 오진아 씨의 그 네? 얼마나 많은 그 받아들였는가가 느껴지네요. 그게 느껴져요? 네. 보통 여자들 절대 그 자리에서 뭐 뽀뽀해 받아줘 한다고 네. 아 알겠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뒤로 와서 야, 아니다 이거 안 하거든요. 아, 네.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하죠. 배려가 없어 배려가. 여자들이. 여자들은 그러네요. 배려가 없어. 남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을 그 넓은 마음이 있다 이거죠. 예. 그치 여자가 뭐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한다면 네. 남자들은 대부분 거절 안 할 것 네, 같아요. 거절 안 하죠. 뒤로 가서 달래줄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사귀어보고 사귀어보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뭐 그렇게 싫다고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진아 씨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인도에서요? 그거 지참금 누가 내는 거지? 남자가 여자- 내나? 여자가 내나? 남자가 내나? 남자가 내죠. 그러면 안 되죠. 음. 저는 주로 받는 쪽이라. 다 챙겨. 네. 어쨌든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형부 생각이 나요. 형부도 왜요? 언니랑 싸웠는데 한 6시간은 그 자리에 꿋꿋하게 눈이 쌓이도록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집 밖에서요. 예. 이야 정말 촌스럽다. 근데요. 지금도 여전히 눈을 막고 있는 상태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꽉 잡혀서 아, 예. 그때 한번 잡히셨고. 그게 이제 그대로 쭉 그 분위기 이어지더라고요. 참 그게 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나중에는 받아줬어요. 한 9시간 지나서. 물론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앞으로 계속 무릎 꿇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받아준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뭐. 예. 보통은 이제 남자가 그리는 그림은 딱 이제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 저 마음 상하게 하면 저 목숨이라도 어떻게 할 사람이다. 조심해야겠다. 아. 내가 좀 잘 해줘야겠다. 저 사람 저거 마음 상하게 하면 큰일 난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네. 보통 그 뭐 이런적인 걸 좀 자기 몸 상하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네. 뭐 물건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잘 안 건들잖아요. 아유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난다. 그렇죠. 이렇게. 물건 던지면. 네. 그래요. 자 다음 하디 좀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 살기에 최악인 주.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여성이 살기에 최악인 주. 왜인진 모르지만 조지아네요. 조지아가 여성 살기에 최악인 주라고요?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는 여성 비율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아, 그랬더니 근로자 3명 중에 2명이 최저 시급을 받았고 미국의 인구 51%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그냥 최악인 주, 여성이 살기에 최악인 주지만 그냥 이렇게 부분별로 좀 여성이 좀 남성보다 좀 뭐 대우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건데 타이틀이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네. 예. 그 여성 상원 의원이 24%, 하원 의원이 28%.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작다는 거죠, 어쨌든. 네. 예.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보험 없는 무보험 여성 수도 봤다고 하네요. 여성 수가 이렇게 좀 다른 주보다 좀 네. 어떤 기회나 이런 평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성이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 졸업률이나 보험 없는 무보험의 여성 수는 적지 않다 하군요. 조지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자들이 살기엔 좋지 않다. 졸업률과 보험이 없는 무보험의 여성 수는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그만큼 적다는 거죠. 여성의 수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도 많고 네. 보험이 있는 여성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에서 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이제 최저 시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주는 버몬트 주래요. 예.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환경 부문에서는 미네소타 주가 1위. 여성 건강 관리 및 안전 부문은 매사추세츠 주가 1위. 여성이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주는 어디래요? DC, 미네소타, 버지니아 이렇게 돼 네. 있답니다. 예. 별 상관 없지 않아요? 크게 그렇죠. 예.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 나겠어요, 사실. 네. 아니 뭐 이렇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DC나 뭐 이런 데로 갈 것도 아니고 그렇긴 여성분들이 하죠. 여성 살기가 저기 미네소타가 좋대 여보 이사 갑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네. 조지아가 여성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임금도 높다 이렇게 나오면 기분 좋죠. 아니죠. 왜요? 남자가 더 대우를 여성이 더 많이 일을 합니까 지금? 거의 뭐 이제 평등 시대가 그런가? 오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남성이 더 많은 사회생활을 하지만 여성이 그 훨씬 더 많은 그 임금을 받아서 네. 남자들 좀 쉬고 네. 네가 일해라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일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고 좀 그런 집안일 집들이 했으면 있더라고요. 네. 네. 여성분이 많이 버는 집들은 네. 예. 셔터맨이 꾸민 남자들도 꽤 많고. 저잖아요. 네. 네.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둘 중에 한 명이 잘 버는 사람이 일하는 게 맞죠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둘이 같이 버는 집이 제일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같이 그쵸? 버시고 예. 네.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신데도 아이들 그 돌봐야 예, 돌보는 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하고 하는 것보다 그쵸. 예, 네. 워낙 또 비싸잖아요 여기는 예, 데이케어나 뭐 이런 데 보내는 게 너무 비싸니까 할 수 얼마나 없이 비싸요? 저 잘 몰라서. 뭐 한 주에 뭐 한 600불 뭐 이 정도도 하고 거의 네. 월급이에요. 와, 월급.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다 다르죠. 데이케어마다 다 종류별로. 다르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일 해가지고 뭐 데이케어비 내고 한 달에 뭐 이렇게 따져 보니까 뭐 한 뭐 몇백 불 더 번다. 물론 이제 버는 거보다는 좀 더 벌겠지만 데이케어 네. 비용보다는 더 벌겠지만 너무 아이들한테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많이 쉬시는 거죠. 맞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네. 뭐 이렇게 소득별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한 유아기 애들 키우는데 50만 원 정도는 매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그냥 보내잖아요. 무상도 있죠. 아니 그냥 그것도 있지만은 왜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들을 좀 보내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요? 그때 되면은 뭐 하나 키우는 집은 안 보내기도 하지만 둘셋 있으면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꼭 보내죠 대부분. 자 한국 얘기입니다. 그 식당에 그 금고를 털러 들어갔대요. 나쁜 사람이네. 금고에 털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누가 만졌다. 예, 계산대에 누가 손댔다. 예, 그런 이제 흔적을 보고 CCTV를 딱 열어봤더니 그 이 남자가
깡소주 2병 비우고 떠나갔다 이런 그 CCTV가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식당을 털려다 깡소주 2병만 들이키고 간 도둑이라서 네. 뭔가 좀 처량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현금통에 돈도 없고 그래서 깡소주 2개 마시고 나가는 길에 또 복도에다가 불도 한번 지르려고 했던 이런 흔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 훔치러 왔는데 돈은 없고 너무 이제 허망한. 그렇죠. 허망해서 네. 진짜 깡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갔는데 참 이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도둑질하러 들어간 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네. 사람한테 뭐 동정심을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서도 네. 이 당시에 만약에 이 당시에 그냥 이 사람 감정이입을 해보면 얼마나 좀 힘들까 삶이. 역시 사람은 예? 자기의 그 감정을 이입해서 저 같으면요. 예. 이 아저씨 혹시 알코올 중독 아니었을까? 아. 에이 소주라도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 하고 벌컥 이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빨리 예. 시간 없으니까 옆집 털자 이렇게. 소주나 먹자 막 이렇게 급하게 막 그런 느낌이. 사실 저는 복도에 불만 안 질렀어도 저도 네. 좀 사실 처량하게 봤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그런 것까지 했다니까. 근데 불을 뭐 지른 건 아니잖아요. 지른 흔적이 있대요. 살짝. 네. 아. 꺼졌나 보지. 지르려 하는 흔적이니까 하려나 말았나?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진 그냥 그 깡소주 들이키는 사진을 보니까 네. 참 자세가 되게 처량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도둑인데. 모르죠. 초범일지.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좀 이런 소주 먹으면서 좀 고민을 좀 잘해서 네. 진짜 제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네. 안 됐더라고요. 인생이 참 쓰다 이게 또 타이틀 제목에 있어가지고 네. 참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쓴 소주라고 그러잖아요. 쓴 소주. 그쵸. 왜 쓴 소주인지 모르겠지만 쓰잖아요 소주. 소주가 쓴데 네. 그 어디 그 드라마 대사 보니까 맞아. 저녁에 뭐 소주 한 잔 마실 때 소주가 달면 오늘 참 뭐 보람되고 뭐 하게 보냈구나.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대사.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뭐 그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소주가 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있었어요? 저 소주를 안 좋아해서. 그래요? 예. 소주는 항상 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끔 이제 뭐 달다? 단 게 힘들 때예요? 아니면 아주 기분 좋을 때예요? 단 게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런 뜻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스타의 음악 듣겠습니다. My 마보이. Boy. 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들한테 음료를 건네준 사람이 추가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음료가 그냥 음료가 아니라면서요? 공포의 음료입니다. 바로 마약 음료라고 하네요. 마약 음료면 뭐 이게 마약이 들었다는 건가? 그런가 봐요. 우와. 그냥 겉보기에는 무슨 새로 나온 우유나 요구르트 시음처럼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이거 시음회 하거든요. 하나씩 드세요.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럼 학생들 받아서 요구르트나 우유 같으니까 바로 먹지 않겠어요?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 더 학생들 먹어보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안 그래도 지금 기억력, 집중력 강화 막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음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셨는데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들을 잡았어요. 네. 잡혔는데 그냥 알바인 줄 알았대요. 시음에 음료 나눠주는 알바생 모집합니다. 이 공고를 보고 실제로 이게 나눠준 거라고. 그러니까 하네요.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이 뭐 운반책 뭐 조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모르고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 음료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마약 중독을 이제 이게 이 중독되면 못 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딱 먹었는데 아무래도 마약 성분 때문에 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학생들이 찾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그 음료 어디 가서 사요? 뭐 이러면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길을 걷겠죠. 야, 이 진짜 이 마약 그 유통하는 이 판매상들도 정말 뭐 극형에 처해야 되지만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돈벌이를
해야 되나 진짜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리고 네. 특히 강남 학원 가면 얼마나 또 애들을 열심히 시달리게 그러니까요. 공부시켰을까요? 아니 진짜 뭐 어디 저기 뭐야 무슨 클럽 같은 데서 지들이 찾아가지고 그쵸. 아니 뭐 먹고 어떻게 되든 말든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뭐 상관을 안 하겠는데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먹이려고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못 모르고 중독되게 만들려고. 꼭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번 이 음료 사건 말고도요. 지난해에도 학원 전단지 같은데 사탕 같이 이렇게 줬대요. 마약 사탕이에요, 혹시? 그게 마약 사탕이었다고 합니다. 와, 너무하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났대. 학부모들은 남이 주는 거 무조건 먹지 마라. 한 번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가끔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는 거 먹지 말고 네. 또 무조건 남이 주는 거 먹지 뭐 이렇게 오픈돼 있는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컵에 얘기 따라주는 거 먹지 마라. 하는데 네. 일단은 그냥 남이 주는 거 먹지 마라가 제일 좋긴 한데 야 이거 또 어떻게 그래요? 그쵸. 옆에 친구가 주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야 너 스프라이트 먹을래? 하고 이렇게 주는데 아니 괜찮아. 엄청 목마르다 이러면 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참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인데. 나쁜 세상입니다. 예. 자 패션에 나 이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은 제가 약간 1대1 돼 있는데요. 네. 항상 제가 추구하는 바가 2대8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머리 한번 보세요. 내 머리가 어떻게- 오진아 씨 2대8인데요? 어떻게 가르마가 돼 있나? 네. 제가 2대8이에요? 2대8이에요. 여기 딱 한 줄 나 있어요. 제가 가르마가 있어요? 네, 거기 저쪽으로 한 줄. 네. 짧은 머리에 무슨 가르마가 있어요? 이 가름하는 게요. 늘 타던 방향으로 안 없어집니다. 한 줄이 나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예. 지금 가르마가 돼 있어요? 요쪽으로 나 있어요. 아. 저쪽. 예. 자, 요번에 이제 올해 2023년 그 가르마 패션이 나왔는데 SS 컬렉션. 네. 복고풍 가르마 스타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 패션 모델들이 진짜 다 2대8 해가지고 막 딱빙 꽂고 나왔네요. 2대8이 그렇게 뭐 촌스러운 적이었어요? 그게 그 2대8 한 아저씨들 때문에 굉장히 촌스러운 그분들이 또 기름을 항상 첨가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셔가지고 응삼이 예. 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느낌이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김소영 씨 2대8이었거든요. 제 2대8이에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2대8이 그 전형적인 그 깻잎 머리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넘기면 앞머리가 깻잎으로 한 장 착 잘라붙죠. 아 근데 왜 깻잎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한번 깎아요? 이마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래서 이마를 가장 절묘하게 가려줄 수 있는 게 2대8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다 앞머리를 살짝 내린 다음에 핀을 딱 꽂아주면 이마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모델들이 다 2대8 가르마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Y2K 트렌드. 네. 그래서 이제 이 복고풍 스타일로 다시 돌아온다. 예, 앞으로 2대8 가르마를 하고 하시면 다녀야 되겠네요. 예, 이제 유행에 앞서간다, 패션에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2대8이 처음엔 참 촌스럽게 보였는데 이게 또 유행한다 싶으니까 2대8 하고 있는 모델이나 뭐 각종 연예인들 참 귀여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래요. 네. 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이 패션 트렌드라는 게 네. 그때의 인기가 있으니까는 패션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신기하죠. 신기해요. 옛날에 불과 얼마 전에는 촌스러워 이랬는데 또 요즘에는 그걸 똑같은 걸 가지고 야 멋있어 이렇게 되니까. 네. 저처럼 패션 테러리스트들은 깻잎 머리 한 번 했으면 쭉 한 20년 고수하기 때문에 네. 이게 돌아옵니다. 정확하게는 32년 만에 돌아왔네요. 네. 아 이게요? 네. 32년 만에 돌았어요. 1990년대의 헤어 트렌드가 2대8이었대요. 그렇습니다. 기억도 제 잘 안 학교 다닐 나지만. 때, 예, 고등학생 때 다들 깻잎 머리 하고 딱핀을 딱 꽂고 다녔죠. 지금 고등학생들은 2대8인가? 지금 애들은 거의 뭐 긴 머리로 그냥 그래요? 1대1이죠. 정가르마. 뭐 이렇게. 앞가르마? 예. 우리 또 그 앞가르마 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르마는 왜죠? 앞가르마 그 반 딱 잘라서 이렇게 네. 그냥 가운데에서 쓸어 올리면은 이렇게 옆으로 똑같이 1대1로 갈라지는. 네. 왜 하지 말라고 네? 했죠? 건방지다고.
아니야. 우리는 그 조선시대 사람 같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 딱 이렇게 하면. 네. 아까르마 타면은 건방져 보이네. 이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남자들의 경우에는 앞머리 좀 길고 네.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좀 건방져 보이긴 하네요.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르마는 약간 건방지다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네. 어머님이 그 얘기하셨네. 예. 어머니 만났던 남자 중에 아까르마가 건방진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런가? 네. 네. 자, BTS가 이제 지금 뭐 군대 가고 이러면서 잠정적으로 이제 팀 활동은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솔로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민이가 이번에 앨범 냈는데 네. 요게 지금 히트 쳤네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싱글 노래 한 곡을 냈는데 Like Crazy. 제목이죠? 네. 예. 미친 것처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친 것처럼. 네. 그 노래가 이렇게 미친 것처럼 그래요? 아니, 이건 옛날 노래고요. 90년대 노래고. 네. 아. 가사가 그렇다고. 아, 그래요? 네. 요 빌보드 싱글 차트의 핫 100에서 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아, 들었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만 해봤는데 예. 1위 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네요. 더더군다나 이제 싱글 차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BTS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그죠. 예, 이게 팀으로 있을 때는 팀의 뭐 어떤 그 안무나 뭐 이런 이 전체적인 그 팀에 대한 인기인 줄 알았는데 네. 솔로 앨범을 냈는데 바로 이렇게 1위를 차지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건 진짜 지민 혼자만의 기쁨도 아니고 BTS만의 기쁨도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 전에 그 RM이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인터뷰했는데 그 K-팝이라는 거는 네. 전 세계에서 인정한 상표 같은 거라고 고급진 상표 같은 거라고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가 참 감동적이더라고. 다 확인하고 다 검사 받은 네. 상표 같은 거라고 K-팝. 어떤 인터뷰에서 그 약간 이제 비하까지는 아니지만 니네 K-팝들은 너무너무 고생하고 막 어릴 때부터 네. 해가지고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너무 니네 뭐 제약도 많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는 사고 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연예인들 이제 세계적인 팝 스타들 네. 보면은 뭐 마약하고 뭐 이렇게 사고 치고 저렇게 사고 치잖아요. 네. 근데 우리 K-팝 가수들은 그렇게 뭐 사고 치고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외국 사람들이 비춰지는 우리나라 그 K-팝이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관심 있고 또 그만큼 또 어떤 흠은 없나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또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이제 네. 세계 정상에 오르고 이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예, 관심도 많이 생기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빌보드 차트 뭐 빌보드 200, 뭐 빌보드 100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꼬기로 알아봤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빌보드 차트라는 게 미국의 음악 잡지 빌보드에서 발표하는 인기 뮤직, 인기 순위라는 건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빌보드 뭐 몇 위 곡 들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라디오 DJ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요번에 뭐 빌보드 1위 맞아, 몇 팝 주, 소개할 때, 네. 몇 주간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러면서. 맞아요. 예. 1894년 미국 뉴욕에서 창간했던 빌보드지는 1950년대 중반부터 대중음악의 인기 순위를 매겼는데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저기죠. 그러네요. 1950년대부터 대충 봐도 예. 이 앨범 이게 이제 순위가 앨범 판매량이나 방송 횟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데 워낙 공신력을 인정받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순위가 세계 각국의 대중음악의 흐름의 지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빌보드 핫 100랑 빌보드 200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이번에 지민이 올라간 게 핫 100이거든요. 싱글 차트. 예, 싱글 앨범을 대상으로 한 종합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단일곡으로서 종합 차트에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대요. 싱글 판매 점수, 음원 다운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스트리밍 점수, 라디오 방송 점수 요걸 합산해서 매기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위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게 이게 뭐 곡만 많이 팔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 방송 횟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이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도 그쵸.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틀었다는 거는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세계의 방송국에서 많이 틀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죠. 예, 일이 된다는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말이죠.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그 조회수가 장난 아니고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순식간에 예.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다운받은 횟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니까. 어쨌든 지민이 솔로로 낸 Like Crazy 이 곡이 핫 100의 꼭대기 1위를 했습니다. 우리도 라디오 방송이니까 한몫해야죠. 그 음악 들어보죠. 예, 어떤 네. 음악인지. 네, 지민의 이번에 신곡입니다. Like Crazy.